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 본격적인 수시 준비하면서 올해 입시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후에 저희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강동 구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1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 그리고 2부는 수시 전형 지원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이 수시 전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과 오늘에 이어서요.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앞서가는 수시 정보 들으시고 수시 합격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시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경원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날씨도 덥고 눅눅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 텐데요. 기상대가 여러분들의 응원을 힘차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입시는 그 지구력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이제 적합한 경우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서두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길게 호흡을 가져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결과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입시는 지구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끈기 있게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는 분이시죠. 입시계 대장금이십니다.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가 초복이었죠? 혹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덥고 습해서 차가운 음식들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게 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더울 때일수록 오히려 따뜻하고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드시고 수능 때까지 1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계속해서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요,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군요. 네. 네, 목소리도 왠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름방학은 했어요? 네. 아, 그래요? 어떻게 계획은 좀 잘 짰나요? 나름대로 짰긴 짰어요. 아, 그래요. 계획 짰으니까 그 짠 대로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받아볼 텐데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최진규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학생이 이제 유치원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네. 어쩌면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오늘 저하고 이제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요. 제가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 얘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예.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점이 특히 더 궁금해서 전화했을까요, 우리 학생? 네, 근데 유치원 교사 되려면요. 네. 정교사 자격증 1, 2급이 둘 다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또 유아교육과 나오면 이 자격증은 저절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유아교육과 쪽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4.5, 수학 3.25, 영어 5, 사회 4 해서 평균 4.18이 되겠습니다. 네. 국어는 이렇게 학기가 진행되면서요. 처음에는 3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5등급에서 출발해서 4등급으로 올라갔다가 약간 또 이제 하락돼서 6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영어는 4등급에서 출발해서 2등급, 3등급으로 약간 이제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달 모의평가인데요. 국어 B형 5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A형 2등급인데 93%고요. 영어 4등급인데 75%입니다. 그 다음에 사탐의 생활과 윤리 5등급, 한국지리 6등급, 그래서 평균 4.4등급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4월 달에 비해서요, 국어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고요. 네. 예, 수학은 등급이 한 등급 정도 올라갔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등급 정도 이렇게 내려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네, 보겠습니다. 1학년 때 학급 총무부원이었고요. 과학의 날 행사에 과학논술에 참여했고, 독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 학급 체육부원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교내 논술경시대회 과학 페스티벌에 참여했고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교육활동인데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양로시설 방문이고요. 노약자 및 장애인 탑승 지원봉사, 보육정보센터 교구정리 및 장난감 세척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 수상 내역인데요. 1학년 때 교과 우수상 기술 과정 과목이고요. 2, 3학년에 개근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1지망은요, 36대 유아교육과 정시 모집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지망은 수시에 가천대 유아교육과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 3지망은 서경대 아동학과 일반 학생 전형 1의 적성고사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인상적인 부분은 내신 성적과 달리 모의고사를 좀 보면 6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6월 모의고사에서 올라가는 걸 보면 나름 역량이 있는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최진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먼저 분석해 주시죠. 네, 전체적인 그 분석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교과 성적인데요. 이제 내신 성적은 4.18이 나와 있는데 뭐 역시 이제 수능 평균 4.4등급이니까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선 그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겠는데요. 유치원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유치원 교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한 2학년 때 봉사활동하고 나서 그때부터 갖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했어요? 유치원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유치원 애들, 놀이방이라 해야 되나? 놀이방이요, 예. 보육시설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잠깐 동안 이제 봉사활동이었지만 상당히 즐거웠고 또 행복했었나요? 그 자체가? 네.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적성이 있었다는 건데, 잠재되어 있는 적성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확인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직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까이 이제 생활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성적이 이제 4.18 정도 되니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비교과 같은 부분은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 쪽에 이제 본인의 어떤 진로 쪽하고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부분에서 이렇게 활동이 됐고, 또 역동적인 어떤 모습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교과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부분에서 수업에 자기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었고요. 책은 많이 읽었는데요. 조금 이제 독서가 좀 편향된, 이제 치우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인문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쪽 서적은 많이 읽었는데, 다양한 어떤 독서 경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부족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느낀 소감이나 또 진로와 연관성 부분에서는 책 제목만 이렇게 나열하는 식의 어떤 그런 기술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학생을 살펴보면은 나눔이나 배려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절하게 잘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어떤 본인이 자신의 어떤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좀 상당히 아쉽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2학년 때 이제 본인의 진로가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신을 갖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1학년 때 또 2학년에 들어와서 이제 1학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했던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하고 비교과는 아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적성검사 쪽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적성검사 전형이 적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적성검사에 적합한데, 올해 이제 적성검사를 보는 대학이 한 13개 정도 대학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한 4개 대학 정도 돼요. 근데 우리 학생은 수능 최저를 다 피하는 그런 전형을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일정 부분 수학 같은 게 2등급이 나오고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활용하는 그런 대학을 이제 고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개 이제 적성 있는 대학의 수능 최저는 2개 등급 합 7 정도니까요. 우리 학생은 충분히 이제 거기에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경대하고 이제 가천대인데, 서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학과하고 가천대는 유아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적성 전형입니다. 다. 그렇지만 이제 아동학과는 아동학과하고 유아교육과하고 그 차이점이라는 거는요. 아동학과는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올 텐데, 이 보육교사 자격증 가지고는 유치원 교사를 하기는 어려워요.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지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진출을 할 수 있지만은 유치원에 이제 이렇게 임용고사를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를 꼭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요, 아동학과의 경우에도요, 대략 일정 프로테이지 안에 이제 성적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서 이제 유아교육과 자격증을 주는 그런 학교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수능이죠. 저는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이 이제 평균 4.4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인데 프로테이지가 높은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에 가까운 지금 4등급이거든요. 100분이 75%니까요. 근데 이제 국어가 문제예요. 국어가 5등급인데요. 이제 되게 우리 학생이 이렇게 이제 국어에 대한 어떤 성적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어 컨설팅을 받아야 이제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학생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에도 조금 좀 더 이제 투자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의고사 100분의 합이 266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정시 모집을 가정을 하고 우리 학생이 이제 36대 유아교육과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시 모집에 배치 점수는 한 260점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 현재 나오는 그 100분위 점수 하부를 보더라도 한 6점 정도가 지금 남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해서 정시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수시에 이렇게 이제 그 연연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유아교육과가 있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동학과하고 유아교육과는 차이가 많아요.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아동학과는 그것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제 말씀을 드렸죠. 서울에 있는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배치 점수가 한 258점 정도로 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학생 현재 점수로도 플러스 8점 정도가 이제 남는 상황이고요. 성신여대 유아교육과도 있는데 여기는 267점 정도로 보기 때문에 한 1점 정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뭐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점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그 관건을 아마 국어 영역이 지금 쥐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탐도 상당히 지금 성적이 낮은데, 영어 수학은 성적이 좋은데, 사탐하고 국어 성적이 낮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수능을 통해서 아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조건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성검사라는 것이 최근에 적성검사가 이제 수능 유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 쪽에 이제 수시에서는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지원해 보고요. 수능 쪽에 전념하는 것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정시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시를 좀 전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시는 적성검사 전형을 좀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는 수시 대학 중에 하나가 가천대 유아교육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가천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수학 성적에 강점이 있어요. 수학 성적 덕분에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 미지수다. 적성공사 성적에 좀 불합격합니다. 아, 피하자. 학생부 전형은 피하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멈췄습니다. 60m 지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60m 지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60m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준비된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 그리고 합격을 위한 조언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천대 학생부 적성우수자 전형이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20명을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60에 적성 40%입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가 여기는 없고요. 시험 시간 60분이고 문항 구성을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인데 이제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점이 국어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우리 학생이 국어 성적이 조금 낮다라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난이도로 보면은 전년도에 수능 80% 수준의 난이도니까요.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만 더 이제 노력한다라면은 어떤 난이도에서의 큰 어려움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국어 성적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푸는 적성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국어 과목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이 전형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경대 일반 학생 전형이죠. 아동학과에 12명을 뽑는데요. 학생부 60명에 적성고사 60%에 이제 적성고사 40이 되겠습니다. 수능 체제가 없고요. 시간은 역시 60분이 되겠고요. 언어하고 수리가 반반씩 나옵니다. 이제 기본 점수 40점을 주면서요. 영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2, 3등급으로 이제 강점이 있는 수리 비중을 50% 차지한다라는 점에서는 참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또 언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또 정시를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남은 기간 수능과 적성고사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까 질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교사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 이런 것에 대한 아직 개념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정의 어떤 과정이죠. 그 과정 이제 교생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쳤을 경우에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리고 3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제 임용고사를 보고 나서 임용고사 통과하고 나서 이제 배정을 받고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1급 정교사 자격을 이제 연수를 통해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이제 근무하면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격 연수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이제 1급 정교사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선생님들이든 다 2급 정교사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동학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동학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치원이 아니라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 학생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습 준비가 되겠죠. 이 학습 준비는 좀 이제 제가 짠 학습 계획인데요. 학생이 요점을 이제 생각하면서 본인하고 이렇게 매치를 잘 시켜서 학습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요. 학습 계획 전략 이것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그 학습 전략인데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는 지금 현재 5등급인데요. 3등급까지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네. 국어에 대한 학습 비중을 좀 더 높여주고요. 영어는 이제 독해 우리 학생이 이제 좀 취약한 것 같은데 독해를 집중적으로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의 그 두 과목도 다 성적이 지금 낮은데요. 학습 시간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이제 일요일이 이제 되겠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수능이 국어 사회 과목의 어떤 일주일 학습 내용을 점검하면서 EBS 교재 중심으로 5단 문항을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를 이제 우리가 치르겠다라고 보면은 희망대학의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푸는 연습 이런 요령들을 습득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습 계획을 짜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추천 전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서는요,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인데요, 일반 전형이에요. 이제 적성 전형인데요, 이건 수능이 끝난 이후에 치러지는 전형이거든요. 네. 우리 학생이 먼저 이제 지원 희망했던 적성 전형은 두 개 다 전부 수능 이전에 치러지는 전형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치르는 전형이고요. 그 1단계 25배수인데 학생부 100으로 이제 뽑고요. 2단계에서는 학생부하고 적성으로 이제 60대 40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능 체제가 없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의 어떤 교과 등급 간의 그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성 성적으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대 심리아동학부 일반 학생 전형인데요. 적성고사 전형이죠. 적성 60에 학생부 40이 되겠습니다. 수능 체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역시 이제 국어하고 이제 수학을 보게 되었는데 국어 성적의 배점이 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상당히 당락에 관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어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들어보니까? 네, 제 부족한 점이랑 네. 제 장점 같은 걸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시에 좀 비중을 두고 그 적성고사도 같이 준비를 해보면서 열심히 하면 좋은 유치원 선생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지원 전략은 수능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4개의 적성검사 전형을 고려하고 정시에 유리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학습 계획입니다. 국어는 3등급까지 향상을 하고 영어는 독해를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적성고사의 경우 희망대학의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전형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일반 전형, 한신대 심리아동학부 일반 학생 전형,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전형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 네, 오늘이죠.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2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대와 치대, 약대 그리고 한의대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학부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학생들을 지역균형 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해야 하는데요. 2015학년도 올해 대입부터 69개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정원의 30% 내외를 지역 출신 학생으로 7,486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해당이 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역의 범위를 보면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충청권과 그리고 호남권, 그리고 대구 경북권,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권, 그리고 강원권과 제주권 이렇게 6개 권역으로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해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더욱 확대를 유도했는데요. 선발 비율을 보면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그리고 치과대학과 약학대학 등은 학부에서 30% 그리고 의학 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요구했고요. 또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부생은 15%, 전문대학원 학생들은 1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게 근데 의무적으로 이제 선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네. 사실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일단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적극적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예정이고요. 지역 대학들과 이 부분도 이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대학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 해당 지역으로 전학을 가서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이 지원 자격을 입학 때부터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모집 요강에도 이러한 부분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안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연계 재수생 엄마입니다. 아, 재수생이군요. 두 번째 이제 도전하는 거라서 어머니께서도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많이 걱정됩니다. 지금 어떻게 공부는 잘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아니요. 성적이 부진해서 걱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미정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실 텐데요. 어머니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날씨도 좋은데 아드님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나요? 아니요, 요새 많이 주춤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걸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라고 격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네,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성적이 좀 하락돼서 걱정인데 본인에게 맞는 대학과 학과를 좀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데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졸업생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 전 학년 성적인데요.
국어 평균 1.52, 수학 1.47, 영어 1.45, 과학 1.31로 평균 1.43등급으로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고 있고요.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1.5, 1, 2로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1, 2, 1등급, 영어 1에서 1.5, 1.7 조금은 떨어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주요 교과는 좋은 성적대입니다. 네. 다음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이번에 봤던 6월 달인데요. 국어 A 2등급, 수학 B 2등급, 영어 1등급, 물리, 지구과학은 각각 3등급입니다. 100분위 평균은 360.5고요. 등급 평균은 2등급입니다. 3월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급이 하나씩 하락을 했는데 대신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는데요. 교내 활동을 보니까요. 물리과학반을 했고요. 1학년 때, 2학년 때는 천문과학, 우주과학반이네요. 여기에서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주최 전국학생 천체 관측대회를 나가서 동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부반장도 역임했습니다. 3학년 때까지도 계속 과학반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263시간이면 굉장히 많이 한 편인데요. 네. 가나안 쉼터에서 주방봉사 및 배식 활동을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실행해왔던 아주 봉사심이 강한 그런 학생입니다. 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지정과학중심학교에서 과학 심화 실험반 과정을 64시간 이수를 했고요. 수상 내역입니다. 1, 2학년 때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과학 논술 경시대회 최우수상 그리고 봉사 대상을 연속 받았고요. 성적 우수상 등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고요. 2지망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학과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해달라는 게 희망대학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과 비교과에 비해서 현재 이제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우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비교과에 대한 분석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교과 같은 경우 1.44등급이고요. 국수 영과는 1.43등급이니까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학년별로 비교를 해보면 1학년 때 1.13이었는데 3학년 때 1.54등급이니까 조금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과학교과 성적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1.3등급이니까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국어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네. 비교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봤더니요. 일단 학업 능력에 대한 우수성은 이미 교과 성적에 의해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심이라든가 이런 뭐 임원활동, 체험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여한 걸 보면 학교 생활 충실도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심 같은 경우는 최상위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있는데요. 다만 우리 학생이 했던 과학 동아리라든가 이런 체험 활동들의 이런 과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지켜보면 이 학생이 특정한 어떤 학과 내지는 특정한 어떤 전공 또는 미래의 어떤 꿈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찝어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 학생이 궁극적으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학생이고, 어느 쪽에 관심이 정말 많은 학생인지는 아직 이 활동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보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머니가 지금 상담을 신청하셔서 제가 아드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께서 좀 대신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됐는지 어머님 한번 보셨나요? 네네네. 어머님이 읽어보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냥 작년에는 산업공학과를 워낙 다 지원했기 때문에요. 네. 네, 1차에서는 가능했었는데 수능이 안 나와가지고 네. 네네 다 떨어졌습니다. 네. 네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 작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응시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산업공학과 쪽에 이제 응시를 했던 것 같고, 안타깝게도 수능 최장력 기준이 떨어져서 지금, 실패했던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지구과학 시스템이라는 학과로, 그러니까 지구과학 쪽으로 지금 과를 변경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보면은 천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그 지구과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한 것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관련성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이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3가지 공통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학별로 추가적인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작년에 썼던 거를 그대로 갖다 쓰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올해 새로 아이의 이 꿈하고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적인 어떤 학업 능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전공에 대한 열정, 그걸 위해서 고등학교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인데요. 우리 학생은 확실하게 지금 상태로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훨씬 유리한 수시 적합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수시 적합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장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충분히 지금 재수생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성적의 향상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수시의 원서를 쓸 때는 그래도 정시라는 성적을 감안하고 정시에 갈 수 있는 가능 대학을 염두에 두고 수시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요. 너무 지나친 상향은 사실은 오히려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시에서 지나친 상향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일지망 지금 희망대학이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연세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 지금으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출발 좋게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고민이다. 학과 조정과 서류 작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올인 수능 시험에도 집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80m에서 멈췄습니다. 네, 현재 우리 학생이 준비된 정도는 80m 지점까지 준비가 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연세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 총 4명을 뽑고요. 1단계 서류 100%로 일정 대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 30%가 2단계에서 반영이 됩니다. 지금 서류 100이다 보니까 사실상 교과 성적이 정량화돼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4개 영역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4인데요. 수학이나 과탐이 반드시 1개 2등급 이내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평가 방법을 보면요. 학생부는 비교과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만 평가가 되고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종합평가됩니다. 면접 내용이 인성 면접이다 보니까요. 이 면접으로서 사실 1단계에서 받았던 서류 성적의 성적을
뒤엎기가 사실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그래도 이 전형으로 그동안 합격했던 아이들의 내신 성적대가 평균적으로 1.38등급 정도 됩니다. 약간 내신이 우리 친구한테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모집 단위에 대한 모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이라도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학과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정시 때까지는 15점 정도 이상 향상을 시켜야만 갈 수 있는 가능 대학이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교환경과학과에 11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 45, 학생부 교과 45, 학생부 비교과 1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 과탐 중에서 2개 이상 2등급인데요. 수학, 과학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20, 40, 40이어서 우리 학생은 1학년 때가 오히려 가장 성적이 좋았거든요. 조금 불리함은 있지만 내신 성적이 그렇게까지 등급상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은 필수이면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에서 택1 시험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과탐 시험을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술과 수능 같이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과학 탐구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합격자들을 보면 평균이 1.9 정도 되니까요. 내신에 대한 부담은 특별히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하고 논술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고려대 일반 전형에 대한 합격 가능성은 예측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고요. 수능 최저 기준도 없습니다. 평가 기준은 적성, 인성, 성장, 잠재력 이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요. 적성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이라든가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일반 과목 세부 능력 및 특이 사항이 반영이 되고요. 인성은 30% 반영이 되는데 타인과의 소통, 협력,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굉장히 봉사심도 강하고 리더십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성장 잠재력 30%인데요. 성장 배경이라든가 교육의 여건, 그 다음에 학습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의 평가니까 이 부분 또한 우리 학생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시의 가능성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이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딱 소신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이 더 되면 좋을 텐데 만약이라도 지금의 성적이 유지가 되거나 또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수시에서 이 한양대를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가장 최상의 어떤 그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에 대한 준비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다만 논술 전형이 지금 수능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양대 원서를 쓰실 때 만약에 9월달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봤을 때 지금보다도 수능 성적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양대 논술 전형도 응시를 원서를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성적이 계속 향상이 돼서 정시에 한양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뭐 편안하게 학생부 종합평가를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희망대학의 정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점수 차이로 보면은 어느 정도 날까요? 지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정시 배치점이 515점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500점 정도니까 이제 15점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연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15점, 14점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점 정도가 좀 불안한데요.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물론 연고대의 성적이 좀 높기는 하지만
정시에서의 수능 반영 비율이 지금 다릅니다. 우리 학생이 6월 달에 탐구 과목을 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탐구 반영 비율이 높아요. 네.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 한양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잘 본 영어 비중이 탐구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성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연고대는 더 격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오히려 한양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현재 시점에서 희망하는 대학 정시 지원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올해 꼭 합격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은 기간 동안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학생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틀렸고 했던 그 오답을 제가 체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다만 지금은 우리 친구가 아마 논술과 수능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건 오히려 논술보다도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논술은 최소한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이런 성균관대의 논술 전형 같은 경우가 대부분 수학 플러스 과학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선택을 할 때 물리 과목에 대한 과학을 선택을 이제 학생이 하면 되니까요. 수능 준비하고 같이 논술 준비를 하면서 과탐에 대한 준비 확실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2등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받아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세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논술 전형까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선생님이 미리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가능성이 충분한 학생인 것 같으니까요. 지금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잠깐 부진하더라도 이번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도전인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수시 적합형 학생이므로 수능 성적이 얼마나 오를지 판단 후에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시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시에서 유리한 대학은 한양대와 중앙대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팁은 전공 적합성과 열정, 관심도를 표현하고 우리 학생의 강점인 리더십과 봉사심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전략은 수능회에서는 수학과 과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논술 준비를 위해서 철저한 물리 공부와 수능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한양대 간호학과 희망하는 고3 학생, 또 가천대 화학생명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